오늘은 반기문 씨입니다. 네. 갑자기 핫해지셨죠? 물론 그전에도 항상 사람들의 입엔 오르락 내리락 했지만 특히나 이번 요즘 행보로 인해서 엄청 더 핫해졌습니다. 특히나 이제 오자마자 하신 행동들 때문에 지금 구설수에 많이 올라져 있는데요. 팽목항에서 하셨다는 행태 보니까 정말 너무 어이가 없고 무슨 생각이신 건지 좀 이해가 안 되던데요. 자, 반기문에 대한 이야기는 두 가지 키워드만 제가 훑고 지나갈게요. 일단 공짜 인생. 이게 삶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론 뭐 외무고시 같은 거 합격해서 여교관이 되기도 하고 사법고시 합격해서 그런 어떤 출세지향적인 그들 나름대로의 고생, 저는 그것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출세지향적인 사람들이 갖는 특성 중에 하나가 내가 특정 대학을 들어가고 특정 고시를 패스해서 특정 자리에 오르면 인생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자들, 거기까지는 그냥 공무원이에요. 근데 반기문은 그 외 나머지 것들이 다 공짜로 이루어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어찌어찌해서 참여정부 때 외무부 장관에 올랐어요. 근데 그 외무부 장관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양반한테는 불행하게도 유엔 사무총장에 올라갈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위안부 문제가 핫 이슈가 됐어요. 그러는 바람에 일본 몫이었던, 사실상 일본에서 이제 유엔 사무총장을 할 때가 됐다 하는 그 몫이었던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으로 갑자기 이렇게 튀어요. 일본이 못하는 상황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기문 씨가 급거 유엔 사무총장을 하게 되는 그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이때부터 반기문은 이게 공짜 인생인 것을 아직까지 직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을 한번 봅시다. 좋은 대통령과 나쁜 대통령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박근혜와 노무현 정말 평생 고생한 거 없이 아버지가 물려놓은 작물, 재단 같은 걸로 삶을 유지해 오다가 아버지의 후광으로 대통령까지 된 자가 박근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버지의 제사를 위해서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박근혜의 좌절은 사실상 없었어요. 자기 힘으로 이루어진 것도 없고 최근에 드러나는 걸로 보면 또 어떻게 보면 최순실 일가의 고생이었을 수도 있는 그 공짜 인생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대통령이 가지지 말아야 될 대표적인 금기 중에 하나인 거예요. 공감력이란 게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겠다, 직장을 잃으면 얼마나 힘들겠다 등등의 여러 가지 공감력이 없는 상태로 나는 그렇게 대우를 받아도 돼라고 하는 공짜적인 느낌을 갖고 국민을 대하다 보니까 어떤 공감력도 이루지 못한 정치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반기문이 유엔 사무총장을 되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외무장관까지는 사실상 주류 어떤 힘에 의해서 저는 밀어져 올려졌다고 봐요. 그 동기들 중에 외무고시 합격해가지고 외국에도 잠깐 나갔다가 외국관도 하고 그러다가 외무장까지 올랐잖아요. 사실은 그 상태라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이 했어야지 유엔 사무총장을.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유엔 사무총장이 어떻게 보면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굉장히 정치적인 자리도 아니에요. 근데 사무총장이 자리에 딱 오르고 나니까 한국의 사대주의 문화가 한몫을 해요. 미국을 주군으로 모시는 보수적인, 아니지 수구적인 그 국민들 사이에는 마치 반기문이 세계의 대통령 자리나 오른 것처럼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 가끔씩 들어오거나 외국에 있으면서 한국의 뉴스들을 접하면 심지어 반기문이 교과서에 있다고 올랐다고 하니까 반기문이 무슨 노력해서 올라간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냥 공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반기문이 능력이 출중해서 아니라고. 단지 노무현 정권 때 일본 몫에 그 자리가 비었다고 하니 당시 외교장관이든 반기문이 올라간 것뿐이에요. 그냥 어떠지 그냥 박근혜가 대통령 된 거나 다름없는 바로 그 자리에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한국 언론들이 반기문의 신화를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세계의 대통령. 네.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개소리가 다 있어. 아니 저도 그때 기억이 나는 게 그분이 갑자기 정말 세계의 대통령으로 뜬금없이 툭 튀어나왔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자리에 올렸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거가 정말 그냥 거저 얻어졌는지는 국민들은 잘 몰라요, 저희들은. 그래서 그분이 정말 뭔가 대단하시고 그런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당선됐나 보다라는 인식을 받았어요, 솔직히. 그리고 심지어는 그 대타로 그 자리에 올라간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원래는 중앙일보 회장인 그 홍석현 씨가 그 자리에 이제 그 낙점이 되어 있었었는데 홍석현 씨가 이제 그 언론 사주의 문제 이것 때문에 이제 낙마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대타로 누군가를 내보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대타로 어쩔 수 없이 나간 게 반기문이라는 그러니까 얘기가 있죠. 대타의 대타였던 그렇죠. 거고요. 예. 노력을 하지 않고 올라간 자리인데 세계적으로 국가 원수급 대접을 받아요. 그 의전이라고 하는 최근에 이제 의전 논란이 또 있는데 그렇게 대우를 받다 보니까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돈다는 착각에 빠지기 시작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도 머리는 있을 테니까요. 그 자리가 그냥 만들어진 자리는 아니고요. 미국이 만들어주는 사실상의 자리예요. 유엔에서의 미국 지분이 미국이 끌어가는 건데 자기들 혼자 끌어가면은 안 되니까 다른 외국들을 끌어들이는 거랑 사실 진배가 없는 그런 집단이 유엔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미국한테 찍히면은
그 사무총장 자리를 못해요. 원래 사무총장의 임기가 5년입니다. 근데 연임 할 수 있어서 마치 뭐 5년 중임제처럼 돼 있어서 10년 끝내고 오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 눈치는 엄청나게 봐요. 그러니까 그 자리 유지는 해야 되겠고 자기가 거기서 미국을 상대로 투쟁할 능력은 없고 그럴 만한 의지도 없고 그러니까 반기문 자체가 보여주는 행보라고 하는 것이 그 공짜 인생의 아주 대표적인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지금 들어와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만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유엔 사무총장으로 있을 때 2005년 12월에 그 합의가 잘 된 것이라고 바로 즉각 반응을 내놓은 게 반기문이었는데 이제 와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자리 유지하는 능력은 뛰어나고요. 그리고 실체를 잘 모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반기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해서 일정 정도 지분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반기문이 또 공짜 인생이 하나가 더 시작되는 겁니다. 뭐냐면은 공짜 인생 대타의 대타로 유엔 사무총장이 되다. 미국의 눈치를 봐가면서 살살 비위를 맞춰가면서 연임에 성공하다. 근데 불행하게도 저는 반기문한테 불행이라고 봐요. 불행하게도 그가 뭐 대단한 아젠다를 보여줬거나 헌신적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진짜 이 사람은 공짜 인생이에요. 이명박근혜가 9년 가까이 집권을 해오면서 정치를 개판치다 보니 새누리당에 마땅한 대선 주자도 없고 그리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한국 언론에 의해서 보수 정당들의 대선 후보처럼 돼버렸어요. 그냥 공짜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걸 또 즐기는 거예요. 인천공항에 들어와서도 그 메시지들을 보면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직 대선 출마를 하겠다는 뜻은 정확하게 워딩은 말하지 않았지만 대선 출마를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다 그런 뉘앙스가 있었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 공짜 인생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의전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대접해주는 거, 대우해주는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왜 내가 어디를 대단한 실세로서 어디를 가면 당연히 그 사람들이 나한테 음식 대접해주고 그 모든 거 나는 왔다 가기만 하면 되는 만들어진 어떤 단상 위에 공짜로 만들어진 단상 위에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반복하다 보니까 반기문 인생의 좌절이 사실상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뜨거운 맛을 아직까지 못 봤어. 그렇다 보니까 정치권도 내가 들어가면 뭔가 제대로 된 것이 이루어질 것 같은 온갖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반기문이 후보에 등록하지도 못하고 자기 스스로가 대선 출마 안 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점이에요. 한국 정치권 내에서 한번 제대로 머물러서 뜨거운 맛을 확 보고 완전히 까발려져야 되는 그 PDD한 얘기는 오늘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걸려 있어요. 우리들이 모르는 것도 굉장히 많이 걸려 있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역대 가장 무능했던 사무총장이라는 소리를 들었으면서도 유엔 서로 간의 그 협약 자기들끼리 어떤 만들어낸 협약 같은 걸 무시한 채 들어와서 대선 행보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 모든 것이 공짜 인생의 반기문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막상 허허벌판에서 한번 시작해보기 시작하면은 언론에서 비난하고 국민들이 지지율 막 떨어지고 하다 보면은 반기문한테는 그런 투쟁력도 없고 공짜만 살다 보니까 공감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지하철을 타는데 티켓을 어떻게 꼈는지도 모르고 그 짓을 왜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차라리 그냥 지하철 혼잡하게 만들지 말고 차 타고 가면 되는 건데 공감력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다른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거 어차피 참모들이 해줄 건데 참모들도 지하철 타본 적이 없으니까 지하철 표를 어떻게 끊는지를 모르는 막 2만 원 꺼내고 막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2만 원을 한꺼번에 동시에 넣잖아요. 반기문 자체는 박근혜보다 더 최악일 가능성이 높아요. 박근혜는 확고한 지지 세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반기문이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지 세력도 없이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한테 휘둘릴 가능성이 높고요. 자기 철학도 없잖아요. 지금 당장 위안부 문제,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말 싹 바꾸는 거 보십시오. 저렇게 비겁한 정치인이 지금 그 정도 말 바꿔주면 국민들이 이해하겠지 하고 하는 이것도 어쩌면 반기문에 대한 시험대인데요. 말을 바꾸려거든 거기에 합당한 명분과 자기가 사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엔 상황이 이러이러해서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는데 이거를 거짓말을 합니다. 그때 그렇게 말한 게 아니다. 내가 했던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위안부 할머니들 수만 명의 피해자분들이 구천에서 보고 있는 거고요.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해서도 이제 와서 팽목항을 가요? 반기문이 단적인 예를 하나만 들어드리면은 한국에 임기 동안 서너 번 정도 들어왔고요. 그중에 가장 최근에 2014년에 들어왔을 때 청와대를 거치고 바로 청와대를 나오면은 광화문 광장을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반기문이 304명이 죽어버린 사건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하지 않았습니다. 세계 국민들, 세계 시민들이 가장 사무총장에게 바라는 게 인권 문제입니다. 약소국의 인권, 난민, 기아 이런 것들을 보살펴달라고 있는 자리가 사실은 유엔 사무총장이거든요. 자기 나라 자국의 국민들의 그런 사람이 돌아오자마자 팽목항을 가요? 진정성 없이? 말 바꾸기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래서 제가 감히 이 사람한테 했던 말이 그겁니다. 걔 양아치라고. 양아치 짓 하나 더 했어요. 이거는 반기문 본인이 한 건 아니겠지만 소위 말하는 지지자라는 사람들이 팽목항을 먼저 가서 그 유가족들 아직 미수습자들 계시는데 막 와서 그 사전 답사를 하러 갔대요.
무슨 뭐 MT가나 사슴답사하게 거기까지는 봐줄 수 있는데 거기에다가 유가족분들한테 차 좀 커피 좀 타달라고 그런 언행들을 하고 있는 아우, 에휴, 그 지지자들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아우. 예. 지지자들도 뭔가 자기네들이 특권의식 같은 그렇죠.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예. 그때 4월 16일 날 그 사고 나고 나서 장관들이 진도 체육관에 내려와요. 그 유가족분들이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라면 챙겨 먹던 장관놈 새끼가 지금 생각나네요. 그렇죠. 아, 열받네 진짜. 근데 거기다가 지금 커피 타오라고 뭐 무슨 저기 뭐 비서 부리나 저 같은 사람들도요. 무슨 행사가 크게 있거나 그러면 밥을 못 먹어요. 긴장하고 준비하느라고 하루 종일 밥 안 먹고 있다가 밤 9시쯤에 행사가 끝나고 나면 그때 밥 먹고 술 먹으니까 뻗어버리더라고요. 밥이 넘어가냐? 먹구멍으로? 거기에서. 아이씨. 커피가 넘어가냐? 아 이것도 정말. 진짜 자 어쨌건 반기문 공짜인생 이야기 한번 해봤고요.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좋은 정치할 리 없죠. 네. 더군다나 이번에 노동 개혁에 대한 의견도 완전히 박근혜 정부가 했던 얘기, 재벌들이 하는 얘기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일단 또, 뭐 귀족 노조 이 얘기부터 일단 첫 마디로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노동계의 기득권 이야기를 나오고 그리고 노동개혁 이게 세 가지 키워드가 동시에 튀어나오는 거 보면 딱 한마디를 한 줄 요약 이명박근혜 시즌2 이렇게 보지 않을까. 시즌3 네, 시즌3 이명박근혜 분 김은 네, 이분 정신 차리려면 아직 멀은 것 같은데요. 정말 완전히 까발려져서 더러운 걸 다 보고 아마 그래야지 겨우 이제 대선에 욕심을 놓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삶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론 뭐 외무고시 같은 거 합격해서 여교관이 되기도 하고 사법고시 합격해서 그런 어떤 출세지향적인 그들 나름대로 고생 저는 그것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출세지향적인 사람들이 갖는 특성 중에 하나가 내가 특정 대학을 들어가고 특정 고시를 패스해서 특정 자리에 오르면 인생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자들 거기까지는 그냥 공무원이에요. 근데 반기문은 그 외 나머지 것들이 다 공짜로 이루어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어찌어찌해서 참여정부 때 외무부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대통령이 가지지 말아야 될 대표적인 금기 중에 하나인 거예요. 공감력이란 게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겠다. 직장을 잃으면 얼마나 힘들겠다. 등등의 여러 가지 공감력이 없는 상태로 나는 그렇게 대우를 받아도 돼라고 하는 공짜적인 느낌을 갖고 국민을 대하다 보니까 어떤 공감력도 이루지 못한 정치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반기문이 유엔 사무총장을 되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외무장관까지는 사실상 주류 오늘은 반기문 씨입니다. 네. 갑자기 핫해지셨죠? 물론 그전에도 항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했지만 특히나 이번 요즘 행보로 인해서 엄청 더 핫해졌습니다. 이 특히나 이제 오자마자 하신 행동들 때문에 지금 구설수에 많이 올라져 있는데요. 팽목항에서 하셨다는 행태 보니까 정말 너무 어이가 없고 무슨 생각이신 건지 좀 이해가 안 되던데요. 자, 반기문에 대한 이야기는 두 가지 키워드만 제가 훑고 지나갈게요. 일단 공짜인생 장관에 올랐어요. 근데 그 외무부 장관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양반한테는 불행하게도 유엔 사무총장에 올라갈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위안부 문제가 핫 이슈가 됐어요. 그러는 바람에 일본 몫이었던 사실상 일본에서 이제 유엔 사무총장을 할 때가 됐다 하는 그 몫이었던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으로 갑자기 이렇게 튀어요. 일본이 못하는 상황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기문 씨가 급거 유엔 사무총장을 하게 되는 그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이때부터 반기문은 이게 공짜 인생인 것을 아직까지 직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을 한번 봅시다. 좋은 대통령과 나쁜 대통령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박근혜와 노무현 정말 평생 고생한 거 없이 아버지가 물려놓은 작물 재단 같은 걸로 삶을 유지해 오다가 아버지의 후광으로 대통령까지 된 자가 박근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버지의 제사를 위해서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박근혜의 좌절은 사실상 없었어요. 자기 힘으로 이루어진 것도 없고 최근에 드러나는 걸로 보면 또 어떻게 보면 최순실 일가의 고생이었을 수도 있는 그 공짜 인생이 이루어지다 보니